유승용, 안재용 주연의 닭강정, 원작의 줄거리를 요약해드립니다. 갑자기 딸이 닭강정이 된 이유와 딸을 구하기 위한 결말까지 모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줄거리 요약은 원작의 감동을 대체할 수 없으니 꼭 원작도 함께 즐겨보세요. 비가 내리는 밤, 한 사내가 모든 기계 회사 앞에 박스 하나를 배달하고 사라집니다. 다음날 고백중 인턴은 노래를 부르며 회사에 출근하는데요. 백중은 사무실 앞에 기계를 발견하고 거래처 김 박사가 보낸 것인 줄 알고 기계를 사무실 안으로 들여다 놓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고 최선만 사장님은 딸과 약속이 있다며 점심을 따로 먹겠다 했는데요. 사장의 딸 미나에게 관심이 있던 백중은 자기도 점심을 먹지 않겠다며 일을 하는 척 미나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미나는 백정 닭강정을 들고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사장님을 잠시 기다리는 사이 미나와 백중은 회의실에 닭강정을 세팅하고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미나는 밖에 있는 기계가 뭐냐고 물었는데요. 백중이 거래처에서 보낸 피로회복 기계라고 답하자 미나는 요새 피곤했는데 잘됐다며 멋대로 기계에 들어갔습니다. 백중은 아직 사용법도 잘 모르고 전원도 꼽히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미나는 기계 안에 들어가서 버튼을 마구 눌렀습니다. 그러다 백중이 닭강정을 든 모습을 보고는 닭강정이라고 말했죠. 그 후 기계에서 펑 폭발하는 소리가 나고 연기가 퍼졌습니다. 백중과 사장님이 황급히 기계를 열어보니 미나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기계 안에는 닭강정 하나만 놓여 있었죠. 닭강정으로 변해버린 미나에 당황한 선마는 김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는데요. 그러자 김 박사는 무슨 말이냐며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 자신은 아직 기계를 보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중은 송장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당연히 김 박사가 보냈을 거라 착각한 것이었죠. 기계를 감쌌던 택배 박스를 확인해보니 발신인도 메모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백중은 기계 안에 놓인 닭강정을 들고 조심스럽게 미나씨, 미나씨 하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사장님에게도 불러보라고 했죠. 선마는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만 백중은 뭐든 해봐야 한다며 진지했습니다. 미나야, 선만이 부르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은 여러 곳에 전화해 혹시 닭강정 만드는 기계가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그 어느 곳도 사람을 닭강정으로 만드는 곳은 없었습니다. 뭐라도 찾아야 한다며 선마는 사무실 밖으로 나섰고 백중은 따라 나갔죠. 이때 점심을 먹으러 간 직원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랐던 직원은 자신의 자리에 놓인 닭강정을 발견합니다. 얼마 뒤 사장과 백중이 사무실로 돌아오자 닭강정은 이미 사라져 있었죠. 선마는 직원에게 화를 내며 여기 있는 닭강정 혹시 먹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먹지 않았고 다른 닭강정이 들어있던 박스에 넣은 뒤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선마는 우리 딸이 추위를 많이 탄다며 눈물을 흘렸고 백중은 냉장고에서 닭강정을 꺼내 휴지를 덮어주었습니다. 문제는 여러 닭강정 중 미나를 찾는 것이었는데요. 백중은 일단 사무실 앞에 달린 CCTV를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선마는 한 줄기 희망이 생기자 기분이 좋아져 백중에게 승진이라며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승격시켜 주었습니다. 둘이 CCTV를 확인해보니 기계를 배달한 남자의 얼굴이 찍혀 있었는데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요 전에 양반댁 닭강정을 배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근처에는 닭강정 집이 두 군데 있었는데요. 백정 닭강정은 4대째 이어오는 맛집으로 맛이 너무 좋아 매번 줄을 서야 하는 곳이었고 양반댁 닭강정은 경쟁사로 맛은 다소 떨어지지만 배달을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백중이 CCTV 속 남성의 얼굴을 기억해내자 기분이 좋아진 선마는 그에게 뽀뽀를 해주고 바로 양반댁 닭강정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게 문은 닫혀 있었죠. 선만과 백중이 문을 두드리며 안에 계시냐고 시끄럽게 굴자 옆에 파전집 아주머니가 나와 그 집 이제 문 닫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사장이 어제 뺑소니로 죽은 것이죠. 백중이 혹시 배달 직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냐고 묻자 파전 아주머니는 종종 직원이 자기 집으로 파전을 먹으러 온다며 직원이 오면 전화해주겠다고 명함을 받아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닭강정집 위층에서 이들을 내려다보며 대화를 엿듣고 있었는데요. 남자는 모든 기계라 중얼거리며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에는 피가 묻어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온 선마는 자리에 앉아 슬퍼했는데요. 그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거래처 김 박사의 직원 김대리가 기계를 가져온 것이었죠. 그는 사무실에 놓인 기계를 보더니 저 기계 답도 없다며 아는 척을 했습니다. 놀란 선만과 백중은 저 기계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대리는 고전 기계학의 1인자 유 박사님이 연구한 기계라고 말하며 자신이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 박사님이 저 기계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졸업할 때까지 연구가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선마는 곧바로 유 박사님을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요.
김 대리는 유 박사님이 몇 년째 실종되었고 진행된 연구는 중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백중은 토요일인데도 출근해 선만을 돕겠다 나섰습니다. 미나 씨가 닭강정으로 변했는데 주말인 게 뭐가 중요하냐며 선만에게 뭐 좀 찾았냐고 물었는데요. 선만이 별 소득이 없었다 하자 백중은 뿌듯한 표정으로 미나 씨를 알아낼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백정 닭강정에 가서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닭강정을 골라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들은 곧바로 백정 닭강정집에 찾아갔는데 닭강정집 직원은 사장 대신 자기에게 이야기하면 된다며 사장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선만은 혹시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엿들을까봐 쪽지에 제 딸이 닭강정으로 변했다고 사정을 적어 점원에게 전달해 주었는데요. 점원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더니 멱살을 잡고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밖으로 쫓겨난 선만은 실수로 쪽지를 흘리는데요. 한 소녀가 그걸 주워 읽더니 자신이 백정 닭강정의 오랜 단골이라며 닭강정을 구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닭강정 박스에서 닭강정들을 유심히 살펴본 뒤 주름 개수, 향기, 색깔만으로 미나를 골라냈죠. 미나를 받아든 선만과 백중은 사무실로 돌아가 닭강정을 유리통 안에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제 기계만 알아내면 되었는데요. 백중은 닭강정을 기계에 넣고 최미나라고 외쳐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만은 너무 위험한 계획이라며 딸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물체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백중이 그럼 자신이 기계 안에 들어가 테스트해보겠다고 했지만 순간이동 기계일 수도 있다며 다른 차원으로 사라질 수도 있으니 직접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백중은 선만의 말을 무시하고 기계 안으로 들어가 차은우라고 외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다음날 백중은 유 박사의 책을 읽어보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는데요. 그곳에서 닭강정을 구분해준 소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백중은 소녀에게 유인원 박사를 찾고 있다고 상황을 업데이트해 주었고 소녀는 유인원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라고 했습니다. 그가 답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백중은 유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자기 주변 인물들도 수소문하여 유 박사 밑에서 일하던 직원 한 명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두돈만 씨는 기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유 박사님은 유독 이 고철기계에 집착했어서 대학원생들과 함께 실험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계를 제대로 작동시키지는 못했죠. 그러다 유 박사님은 이 기기가 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기계 추적기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추적기가 완성되기도 전에 유 박사님이 실종되었다고 했죠. 두돈만 씨는 연구하던 기계도 추적기도 모두 불에 타 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중은 혹시 기계와 관련해 이상한 일이 없었는지 물었는데요. 예를 들어 돈가스가 닭강정이 되는 등의 일이 없었냐고 물었지만 두돈만 씨는 기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걸 기계 안에 넣고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누군가 모든 기계의 사무실로 찾아왔는데요. 양반댁 닭강정 2층에서 백중과 선만을 내려다보던 태만이었죠. 그는 사무실 몰래 잠입해 기계와 닭강정이 된 미나를 훔쳐 자신의 아지트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지트에는 다른 기계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태만은 테스트를 해보겠다며 닭강정이 된 미나를 기계에 넣고 버튼을 누르려고 했죠. 사실 태만의 가족에는 예전부터 갑오로 찢어진 쪽지 하나가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이 쪽지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기계 안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그림이었죠. 처음 엄마가 이 쪽지를 태만에게 보여주었을 때 태만은 뭘 이런 걸 갑오로 갖고 있냐며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다 유 박사의 연구원이 이 쪽지와 비슷한 쪽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걸 보고 이 쪽지가 진짜임을 알게 되었고 그 길로 유 박사 밑으로 들어가 함께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태만은 사실 야망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그는 이 기계를 작동해 자신도 잘생긴 사람으로 변하고 돈과 집, 비싼 차 등을 찍어내 부자가 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 박사가 실종되었고 그는 연구소에서 기계와 추적기를 훔쳐 창고에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의 짝을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선만의 사무실에서 짝 기계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태만이 기계를 사용하려고 조작하는데 갑자기 기계가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안에서 발가벗은 할아버지가 한 명 나왔습니다. 발가벗은 할아버지는 태만을 깔고 기절하며 드디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사라진 유 박사님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온 사장과 백중은 닭강정과 기계가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혼이 나간 사장은 직원들을 퇴근시킨 뒤 혼자 사무실에 남아 미나의 사진을 쳐다보았는데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파전집 사장으로 양반댁 닭강정 알바가 지금 가게에서 파전을 먹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선만은 급히 파전집으로 달려가 배달 직원의 얼굴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CCTV의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배달 직원은 양반댁 닭강정이 장사가 안 되어 사장이 자신을 해고한 뒤 직접 배달을 다니기 시작했다며 CCTV 속 인물도 양반댁 닭강정 사장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기껏 실마리가 풀리나 했더니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자 선만은 절망한 채로 사무실로 돌아갔는데요. 백중이 웃는 얼굴로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유 박사한테 연락이 온 것이죠. 지난번 백중은 도서관 소녀의 조언을 듣고 유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그가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박사는 자신의 위치가 궁금하다면 내일 태만의 창고로 만나러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선만은 자기 혼자 갈 테니 백중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백중은 자신도 꼭 미나 씨를 구하고 싶다면서 2년 전 불량 청소년들에게 담배 심부름 할 뻔한 상황에서 미나 씨가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백중은 미나에게 반했고 그 후로 그녀를 짝사랑해왔었죠. 창고문을 열자 안에는 유 박사님과 태만이 있었습니다. 사실 유 박사는 실종된 게 아니라 기계에 갇혀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어느 날 유 박사는 기계 추적기로 짝 기계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짝기계는 한 골동품 가게에서 썩어가고 있었죠. 유 박사는 단번에 골동품 가게로 달려갔지만 가게 문이 닫혀있어 조용히 가게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짝기계 안에 들어가 여러 버튼을 누르다가 마지막으로 애벌레를 보고는 애벌레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애벌레가 된 유 박사는 기계 안에 갇혀 나오지도 못하고 2년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다 양반댁 닭강정 사장이 골동품 가게에 들러 이 기계를 구매했는데요. 양반댁 닭강정 사장은 백정닭강정을 이길 방법을 고민하다 우연히 백정닭강정 집에서 이 기계가 그려진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골동품 가게에서 그림과 똑같은 기계를 발견해 구매한 것이었죠. 양반댁 사장은 기계가 닭강정을 만들어주는 기계라 착각하고 기계 안에 닭을 넣었는데요. 닭은 기계 안에서 난동을 부렸고 그걸 막으려던 양반댁 사장은 실수로 TV를 켜게 됩니다. 그때 TV에는 독수리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고 닭은 독수리로 변하게 됩니다. 기계에서 나온 독수리는 양반댁 사장을 마구 쪼았고 양반댁 사장은 독수리를 피하며 도대체 이게 뭔 기계야 중얼거리다 갑자기 모든 기계 회사가 생각났는데요. 그는 기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비 오는 날 기계를 가지고 회사로 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 사람이 없자 기계를 사무실 앞에 두고 떠난 것이었죠. 애벌레의 몸으로 기계에 붙어서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본 유 박사. 그는 태만이 기계를 훔칠 때 기계에 붙어서 따라오게 되었고 그가 기계를 작동시키려는 틈을 타 기계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눌러 다시 박사의 몸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 박사는 박사의 몸으로 돌아온 뒤 태만에게 왜 기계를 훔쳤냐고 물었고 태만은 연구가 중단되는 게 안타까워 기계를 보관해둔 것이라 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고 풍성한 머리를 가지려고 기계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박사에게는 거짓말을 했죠. 모든 이야기를 들은 선만과 백중은 이제 그럼 미나를 넣고 기계를 돌리자고 했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계가 고장이나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는 것이었죠. 유 박사는 고치려고 노력 중이라며 일단 미나를 그때까지 잘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선만과 백중. 선만은 며칠째 잠을 설쳐 책상 위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 틈에 옆에 있던 백중은 전화를 한 통 받더니 닭강정을 들고 몰래 나가버렸는데요. 사실 백중은 민트초코 세상이라는 식당에서 전화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원래 미나씨와 같이 가려고 예약해둔 곳이었는데 미나씨가 닭강정이 되었으니 닭강정이라도 데려가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얼마 뒤 선만이 잠에서 깨어 백중을 찾았고 백중은 식당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 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백중은 예전에 만났던 일진 고딩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백중은 이들을 피해 도망쳤는데요. 그러다 닭강정이 든 유리통을 놓쳐 통이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 하나가 닭강정에 박혀버렸죠. 이 모습을 본 선만은 안 돼! 라고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딸이 다치자 선만은 백중을 해고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고작 닭강정 때문에 사람을 해고하냐고 따지자 그 직원까지 같이 잘라버렸죠. 고백중과 직원은 모든 짐을 챙겨 사무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후 선만은 유 박사에 전화를 걸어 딸이 다쳤다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요. 유 박사는 발리에 한 원숭이가 있는데 무엇과도 소통할 수 있으니 딸이 걱정된다면 그곳에 가 원숭이에게 물어보라 했습니다. 이 말을 엿들은 백중은 선만에게 자신도 함께 가겠다며 복직시켜주지 않아도 괜찮으니 미나씨가 사람으로 돌아올 때까지만 옆에 붙어있겠다 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말에 선만은 백중과 함께 발리로 떠납니다. 그리고 닭강정을 꺼내 원숭이에게 괜찮은 건지 물어보았는데요. 원숭이는 닭강정을 보더니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미나씨가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그림이었죠. 다행히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 선만과 백중은 안심하고 다시 유인원 박사를 찾아갑니다. 유 박사는 둘에게 그동안의 연구 경과를 설명해 주었는데요. 기계를 작동시킬 방법이 전혀 없어 현재로서는 절단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절단을 하면 다시 조립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만은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해물파전집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그러다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선만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자기 딸이 닭강정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자기도 생강이 된 적이 있다며 딸도 곧 돌아올 거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놀란 선마는 지금 기계가 고장난 상태라며 혹시 어떻게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물었는데요. 경찰은 그 기계는 고장날 수 없다며 사람이 아닌 외계인이 만든 기계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약 200년 전 외계인들은 UFO를 타고 지구로 넘어와 변신 기계를 이용해 인간으로 변신하고 지구를 탐방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나면 복구 기계를 이용해 다시 외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행성으로 갔던 것이죠. 그 시각 백중도 기계에 대해 알아내고 있었는데요. 백중은 자신이 운영하던 맛집 블로그에 기계 사진을 올리고 혹시 기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집단지성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죠. 그 글을 본 백정닭강정 사장은 자신의 기계라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백중에게 자신의 가게 앞으로 찾아오라고 했죠. 백중을 만난 사장은 사실 이 기계는 자신들의 갑오인데 도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동법을 알고 있다며 자기네 기기가 맞으면 작동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죠. 사실 백정닭강정 사장과 직원들은 200년 전 지구로 내려온 외계인이었는데요. 지구에 놀러온 외계인들은 기계를 이용해 지구인으로 변해 조선 땅을 구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 누군가 기계를 훔쳐가 다시 행성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죠. 이들은 닭강정 사장과 직원으로 위장해 닭강정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고 쉬는 시간에는 기계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기계를 찾게 된 것이죠. 이들은 유 박사의 연구실에서 기계를 보더니 자기네 갑오가 맞다며 지금은 작동할 수 없고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수리할 수 없으니 장소를 옮겨야 된다며 며칠 뒤 공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태만이 이들을 의심하자 다음번에 만날 때에는 기계의 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가져오겠다 했습니다. 이제 곧 해결될 기미가 보이자 선마는 크게 기뻐하며 백정닭강정 사장의 손을 잡고 자신의 딸을 꼭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백중을 복직시키고 백정닭강정 사장에게 편지를 하나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요. 백중은 편지를 배달하러 가는 길에 백정닭강정 직원들이 속임수를 꾸미는 걸 듣게 됩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기계는 고장나서 딱 한 번 비상작동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백정닭강정 사장은 자신이 기계에 들어가 외계인으로 돌아간 뒤 우주로 가서 UFO를 끌고 온다고 했죠. 다른 직원들이 왜 하필 너냐고 하자 나는 사람을 죽여봤잖아 라면서 양반댁 닭강정 사장을 죽인 것을 실토합니다. 이들은 비 오는 날 기계가 작동했다는 것을 느끼고 기계를 찾아 헤매다가 실수로 양반댁 닭강정 사장을 치게 된 것이었죠. 혹시나 자신이 이곳에 남아있으면 살인이 들킬 수도 있으니 먼저 우주로 가서 UFO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엿들은 백중은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선만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선만이 태만과 통화하고 있어 태만도 외계인들의 계략을 다 알게 된 것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태만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기계를 작동해 미남으로 변신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유 박사를 죽이고 기계를 훔쳐 백정네를 만나러 갑니다. 백중과 선만은 미나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계획을 세웠죠. 대망의 날 한자리에 외계인, 선만과 백중, 태만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곳에 초대받지 않은 모든 기계의 직원도 나타났는데요. 술에 취한 그는 백중이 복직한 걸 알게 되어 자신은 왜 복직 안 시켜주냐며 화풀이를 하러 온 것이었죠. 닭강정을 사들고 온 직원은 닭강정을 흩뿌려 버렸고 미나와 닭강정은 섞이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외계인이 긴급 작동 버튼을 눌렀고 태만은 변신하는 기계로 들어가 근육질 남자의 사진을 붙이고 변신하기를 기다렸는데요. 그때 술 취한 직원이 기계의 문을 열어 오줌을 쌉니다. 그의 변신은 실패하였죠. 그 틈에 백정 닭강정은 변신에 성공해 외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선만이 부탁한 것을 잊지 않고 미나를 데리고 우주로 떠났죠. 직원들은 선만에게 미나씨가 반드시 사람으로 되돌아올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문제는 미나가 사람이 되려면 최소 하루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행성에서의 하루는 지구에서의 50년이었던 것이죠. 50년 후 모든 기계의 회장이 된 고백중 앞에 미나가 옛날 모습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미나의 아버지 선만은 미나를 만나러 가기 위해 우주 개발에 도전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얼마 전 숨을 거둔 후였죠. 그 이야기를 들은 미나는 몹시 슬퍼했고 백중은 미나를 위로하다 그 자리에서 자신도 죽게 됩니다. 그때 미나가 우주인이 백중에게 전해주라고 한 선물이 생각났는데요. 그건 원하는 시간으로 돌릴 수 있는 안경이었죠. 미나는 안경을 끼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떠보니 아빠와 백중이 알바하러 와서 졸면 어떡하냐고 핀잔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점심 시켜 먹자며 닭강정을 시키자는 말로 웹툰은 마무리됩니다.